안녕하세요, 수의사 한명균입니다. 오늘은 강아지에게 나타나는 베타글루칸의 효과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. 베타글루칸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약 같기도 하고 이름이. 이게 어떤 거냐면 효모 추출물로 효모라는 애들의 세포의 벽을 이루는 물질이에요. 사람에서는 주로 면역력 조절을 통해서 종양이 억제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고요. 상부 호흡기의 감염을 막아준다고 합니다. 어떻게 해서 이런 효과를 얻는지 찾아봤더니 여기에는 PAMP라고도 부르는 팜프라고도 말하는 병원체 연관 분자 유형에 의한 것이라고 해요. 저희 몸에는 면역체계라는 게 있습니다. 대표적인 면역세포로는 백혈구라는 애들이 존재를 할 텐데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결국에는 몸을 지켜내는 거예요. 뭐로부터? 저희 몸에 침입을 하려고 하는 여러 미생물들, 대표적으로 세균 이런 애들이 있겠죠. 이 병원체들이 결국에는 몸을 뚫고 들어와야 되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일종의 무기를 사용합니다. 얘네들이 면역세포를 찌르게 되면 이제 면역세포가 사망할 수가 있겠죠. 남아있는 면역세포들이 어떤 걸 하냐면 이 사망한 세포의 사인을 분석하기 시작해요. 마치 탐정처럼.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얘는 삼지창 초록색 이거에 찔려 죽었구나, 이러한 걸 기억에 남깁니다. 이러한 삼지창, 초록색 삼지창을 팸프라고 부르는 거예요. 그래서 나중에 이런 팸프를 가진 아이들이 다시 몸에 침입을 하게 되면 면역세포들은 그때 그거 걔 바로 수배 때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이러한 기전을 통해서 면역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렇다면 이런 베타글루칸이 동물들에겐 어떤 효과를 보이는지 조사를 했는데 실험용 생쥐에다가 체중당 150mg 정도를 먹여봤더니 감염을 시키고 나서 사망하는 비율이 확 감소하고 기대 수명이 무려 30에서 40%가량 증가를 한대요. 그래서 이러한 베타글루칸을 만드는 방법은 그 원료, 예를 들어서 곡물이라든가 아니면은 균사체, 효모 같은 곰팡이들 그 추출하는 방법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농도가 다양하다고 합니다. 좀 어려운 개념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다시 질문해주세요. 오늘의 주제인 강아지, 반려견에서는 어떤 효과를 보일지 논문자를 몇 개를 찾아봤어요. 강아지에서의 첫 번째 효과, 혈중의 당, 인슐린, 지방에 대한 효과예요. 여기 정상인 강아지, 비만 강아지, 그리고 비만인 강아지에게 베타글루칸을 먹였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실험을 진행해봤습니다. 그 결과 장 내에서 흡수되는 당이라든가 아니면 지방산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더 천천히 흡수가 된다고 하고요. 혈액 검사를 진행해봤을 때 포만감을 느끼는 호르몬, 흔히 렙틴이라고 알려져 있죠. 이게 무려 60% 가까이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었고, 지방인 아이들한테는 많이 염증이 생긴다고 하죠. 그렇기 때문에 염증 수치 3가지를 확인해봤습니다. 모두 다 큰 폭으로 감소하는 걸 여기 그래프에서 볼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베타글루칸을 섭취한 강아지들 변 상태와 장의 흡수율 그리고 장 건강에 대해 알아봤어요. 그 실험 결과 확인했을 때 면역력 증강 효과는 앞서 보고한 것처럼 잘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었어요. 그런데 용량에 따라서 소화기 증상에 대한 효과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고, 다음에 실험할 때는 사람을 이제 인체 비율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강아지에게 맞는 용량을 찾아가자. 여기서 제시하기로는 체중당 7.4mg 정도로 급여를 해보고 실험을 해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.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베타글루칸이 강아지, 고양이 이런 애들한테 식이로 같이 급여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모아놓은 리뷰 논문이 2편이 있었어요.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다양한 편인데 이 중에서도 조금 눈여겨볼 만한 것들만 소개를 잠깐 해드릴게요. 첫 번째 효과, 소화기 미생물총의 변화입니다. 프리바이오틱 같은 경우는 소화가 되지 않은 채 장까지 이동하는 섬유질들이에요. 뭐가 좋아한다? 장에 사는 유익균들, 유산균들이 좋아하는 먹이가 됩니다. 이를 통해서 이제 미생물총이 건강하게 변할 수 있대요. 그리고 앞서 사람에서 보고한 것처럼 면역력 증강, 병원체 감소의 효과를 가지고 있고 항산화제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. 또 한 가지는 강아지랑 고양이가 결과가 살짝 갈리는 내용인데 바로 기호성에 대한 얘기예요. 베타글루칸을 함께 첨가할 경우 약간의 글루탐산이 증가를 해요.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들은 식이에 대한 기호도가 살짝 증가하는 영향을 보일 수 있다고 하지만 고양이
같은 경우는 싫어하고 꺼려하는 맛이라고 합니다. 마지막은 피모 건강이 개선이 된다인데 이 경우는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바를 경우 효과가 더 있다고 밝혀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효과가 있는 베타글루칸 어떻게 하면 저희 반려동물에게 잘 먹일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? 사람과 같은 경우도 뭐 오트밀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다양한 버섯들 그런 데서 섭취를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특정 농도만큼 먹이기는 그렇게 많이 먹일 수가 없대요. 그래서 보충제로 챙겨 먹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강아지들에게서도 뭐 오트밀 같은 거 간식으로 주는 방법도 좋은 급여 방법이라고 해요.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, 사람이 먹는 오트밀은 맛있게 먹으려고 이것저것 섞어서 먹게 돼요. 건포도나 초콜릿 그리고 자일리톨 같은 걸 첨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모두는 강아지 고양이에게 위험한 물질들이기 때문에 오트밀만 소형견 기준으로는 밥 한 숟가락 아니면 대형견 기준으로는 반 컵 정도를 급여하시는 게 좋다고 하고요. 이런 걸 용량을 충족시키려면 아무래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강아지들도 보충제로 충족시켜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.